안녕하십니까, 임동균입니다. 오늘은 제9강 시간입니다. 구강. 지난 8강에서는 통변과 그 통변이 육신으로 포용되고 그 육신을 관계를 이용하여 육친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육친의 이름 그대로 혈연 관계, 그리고 육신이 그 혈연 관계를 다 나타내고 그걸 다 모두 알아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통변을 그러면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통변을 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육신별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자면 지금 258페이지에서 238페이지 거의 180페이지 됩니다. 80페이지. 그럼 이걸 다 할 수 없고 그거는 하나만 하고 원리만 알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책을 보다 보면 이해를 하고 터득하게 되고 이 관계만 알면 됩니다. 그 관계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오늘 하는 거 통변, 간명, 간이 뭡니까? 보는 거죠, 그죠? 간명, 활용. 뭐든지 활용할 줄 알아요, 활용을. 예? 수학에도 수학 공식 말하가 되는 거 아니잖아. 수학 공식을 알면 그 공식을 활용해서 응용을 해가 응용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스스로 길러야죠, 그죠? 그 일종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는 거 통변 활용. 이 우리가 배운 육신을, 명을 살펴보는 육신을 살펴보는데 통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도표를 먼저 그린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목이 아니지만 나를 목이라 간주하고 모든 건 다 똑같습니다. 내가 목일 때, 뭐 화일 때, 금일 때, 수일 때, 토일 때 다 똑같은 규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만 알면 모든 게 다 응용이 됩니다. 내가 가는 게 목이라고 가정하자. 그 목이라고 가정하면 여기 이제 화죠, 화. 그 다음 토. 그 다음 금. 이래 되죠. 그 다음 수.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이게 비견, 예? 비견. 그 다음 식신. 설명하십니다. 식신. 그 다음 편재. 그 다음 평관. 그 다음 편인. 이래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비견이 양이라 할 때는 나와 양인 식신, 이래 됩니다. 내가 음이라 할 때 음이 비견이면 이것도 음이 되고 음이 됩니다. 오늘은 일단 동일한 오행이라 보시면 돼요. 동일한 오행. 그리고 안쪽으로 제가 하는 건 뭡니까? 안쪽으로. 자, 안에 이 내부에 있는 거 겁재. 요 상관. 요 편재니까 정재. 그다음 평관이니까 요 정관. 편이니까 인수라 부르기도 하고 정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뭐냐? 나하고 같은 동일한 오행은 비견, 식신, 편재, 평관, 편인이고, 나와 오행이 음양이 다른 거는 겁재, 상관, 정재, 정관, 인수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비견은 뭐냐? 여기서 비견은 이런 그래도 비견은
나를 기준하기 때문에 나와 동결한 걸 얘기합니다. 나와 동격. 나와 어깨를 겨룬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견. 그래서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형제, 친구, 동료 뭐 이런 게 그걸 비견을 하고 나와 같은 거는 어깨를 겨룬다. 동류라 보면 돼. 같은 거, 같은 길을 하고. 겁제는 뭐냐? 통상 겁제에도 폐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폐제는 뭐냐? 원래 겁제인데 통상 법제로 부르는데 폐제는 내가 음일 때, 나가 음일 때, 내가 내가 양일 때는 양은 양 중에 양도 강하다 그랬죠. 내가 양일 때는 나와 다른 음령을 폐제라고 해요. 폐제. 쉽게 말하면 내가 죄를 이긴다 이 말입니다. 죄를 억누른다. 패배시킨다 이 뜻이거든요. 그 뭐냐? 내가 양이니까 강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음일 때 이 겁제가 됩니다. 겁제. 음일 때가 겁제입니다. 왜? 재물을 겁탈하는데 내 기운도 많이 빠지면서 음이니까 내가 약하니까 이 겁제가 있으면 좀 겁나죠. 내가 쟤하고 다투려고 하면 내가 겁나는 거죠. 그래서 겁제를 하고 내가 이길 때는 음일 때는 내 양일 때는 내가 강하니까 폐제로 부릅니다. 그런데 통상 모두 겁제로 통일이 됩니다. 그걸 참고로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겁제도 먼저 똑같습니다. 동류. 여기도 동류고 단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건 형제를 볼 때는 이복 형제 그죠? 이복 형제 이래 되고 그리고 사제 이게 많아 강할 때는 왕신격이라 해서 왕신 내 기운이 강하다 이래서 왕신 신왕 왕신 신왕 그 신왕이죠 신왕께 나중에 격국에 배우고 계신다고는 이게 강할 때는 신왕이라고 해요. 신왕 아주 신왕하다 이래서 신왕이고 강한 이런 사람은 그냥 나중에 격에서 배울 겁니다. 격에서 배우는데 그는 아주 추진력도 강하고 추진력 약하지 않습니다. 추진력 진치력 진치성이 있고 추진력 강하죠. 그런 한편으로는 좀 고집과 자존심이 세죠. 그래도 됐죠, 그죠? 내 기운이 이렇게 강하니까 나는 뭐 누구인데 꼴 일을 없고 어느 누가 당 해봐라 해보자 그래 하고 강한 그런 어떤 자존심과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런 대신에 그 대신 일을 할 때는 한번 했다 하면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앞으로 나아가려는 진취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 고집과 자존심이 강한 그런 어떤 성격이 됩니다. 나중에 격국에서 어차피 다 배울 겁니다. 나중에 격국에서 간단히 배울 거고 그래서 그 다음 뭐냐 그 다음 식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성이라고 식신 수가 뭐냐 이게 목숨 숫자 목숨 왜냐 식신은 재를 생하죠 그죠 재를 생해서 이 재물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건 아닙니까 그죠 필수 조건이죠. 식신이 재를 생해서 나의 목숨을 유지해주고 부시해주고 살려주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이 목숨 숫자를 붙여서 수성이라고 부릅니다. 식신 수성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그 다음 상관은 뭐냐 상관은 이런 거대로 나와 음양이 다른 겁니다. 음양이 다른 거고 상관이 상당히 발달된 사람들은 대학자, 대정치가 참 많습니다. 대정치가 아주 큰 정치가가 되죠. 정치가. 그리고 발견
아주 이런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아주 총명합니다. 상관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특히 연예인 같은 경우도 보면 한 상관에 있는 강한 사람이 많아요, 주로. 특히 언론인 이럴 때 보면 이 언변하고도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관인데, 단 상관은 뭐냐? 이런 것들은 상할 상자죠, 그죠? 관은 뭐냐, 관이 여자가 올 때는 이게 남편입니다, 남편. 남편을 상하는 육신입니다, 이게 통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형사를 하는데, 여자 사후제의 상관이 강하다. 그 10중 8구 그냥 부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여자 사후제 남편을 상하는 그런 기운이 강한데, 남자가 있으면 남자하고 평소에 부드럽게 잘 지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자가 올 때는 이 상관은 여자를 볼 때 남편인 정관을 상하는 기운이다. 그래서 상관이 강한 여자하고는 가급적 그 결혼을 피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안 보고 그냥 아무리 만나도 결혼하다 보면 그걸 피할 수가 없죠. 이게 만약 잘못 만났다. 그러면 이게 남자가 죽어서 여자와 사별하는 경우가 강하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합을 보는 거고 피해가는 겁니다. 그것도 피해가고 그걸 하나 완화시켜주고 중화시켜주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궁합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궁합이 맞는 사람끼리는 그게 중화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살이 약해지죠.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다음 편제는 뭐냐? 내가 지난주에 얼핏 했는데, 편제는 이런 것들은 편제는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인데, 그죠? 편제, 그죠? 편제 이런 편제입니다. 이건 중인의 죄입니다. 중인의 재물은 뭡니까? 어느 누구나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재물이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재물이죠. 그럼 뭐냐? 자기가 기술해서 갖고 이 돈 안에 있는 재물을 갖다가 내가 능력해서 내 노력해서 내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해서 취할 수 있는 재물이 취할 수 있는 재물. 이거 아시죠? 그러나 정제는 뭐냐? 이런 것들은 정제 아주 착실하게 모아서 노력해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차곡차곡 쌓은 그런 재물이죠. 주로 이제 월급쟁이들 저축한다든지 말이야, 알뜰하게 살아서 검소하게 그래서 저축한 재산이. 그러면 중인의제는 뭐냐? 이런 것들은 그 재물을 갖다가 재물에 대한 이게 밝아요. 다른 사람은 생각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 이 장사 요거 하면 되겠다 하는 그렇게 기발하게 떠올라요. 이게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나라 이 재벌 회장 사후제에는 대부분 다 이 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편제가 없다. 편제가 없으면 편제를 도와주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식신상관이 편제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위치가 맞고 구성이 잘 합의돼서 없어도 도와주고 있고, 안 그러면 지장관에 있죠. 지장관 지금 말 들었죠. 지에 지지에 있는 장관, 지장관에 이게 재성이 있는데 그게 충되거나 합의되거나 할 때 이 식신상관이 되거나, 안 그러면 운세에서 식신상관이 강하고 좋은데 운세에서 이 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편제가 들어오면, 운세에서 들어오면 식신이 이걸 생하는 거예요. 생해서 재물이 일어난다. 재물을 축적할 수 있다. 그런 해도 해석합니다. 이런 걸 다 활용을 해서 이런 걸 활용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뜻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리면, 이 목생화, 목국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소국화, 소국화, 화생, 화극금, 이런 식으로 극과 생을 갖다 모든 걸 사지를 보면 다 나오니까 그거 견제해서 통변을 활용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중요한 강의의 요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정제는 이런 것들을 착실해집니다. 정직한 점을. 그 편관은 뭐냐? 이런 것들은 관은 관입니다. 관은 관인데 편은 한쪽으로 좀 치우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써먹으면 아주 발달하고 아주 쉽게 말하면 사냥개를 갖다가 들개를 데려와서 길을 쫙 들여갖고 사냥개로 써먹는 겁니다. 그만큼 훌륭하지만 편관을 이렇게 해서 흉성이 돼서 반드시 사주에 나쁘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편관이 잘 작용하고 발달한 사람은 이 바로 제가 그랬잖아요. 군인, 경찰, 검찰, 예? 판사 등 이런 아주 권력, 총칼을 가진 권력의 정점에서 편관이 잘 되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뭐냐? 조건이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조건이 내가 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강해. 신강해야 된다 이 말. 신강. 이게 신강하지 않으면 내가 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도리고 울리는데 어떻게 내가 하면 돼? 내가 싸워서 내가 힘이 있어 갖고 강해야 싸워서 이겨서 이걸 모든 걸 저걸 하지 차지할 수 있지. 싸워지는데 내가 어떻게 차지합니까? 아까 뭐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내가 어느 정도 강해야 이 재물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그래서 이 모든 건 중간이익이 되면 재물이 많다고 취하잖아. 그럼 재물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가 이 재물을 갖다 굴지 않고만 있고 쓰지 않고 남에게 그 뭡니까 요즘 남을 돕지도 않고 그죠? 하도 검소하게 너무 인색하게 그러고 그러고 있다 보면 이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균형이 저울이 저울 그죠? 저울이 있으면 이게 추가 있어야 돼. 이게 맞아가 추가 이게 비슷해야 되는데 재물이 많으면 재물이 강하면 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 명이 짧고 아파가 죽고 병원에서 돈 많으면 합니까? 병원에 한 10년 5년 누워있다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맞춘 것이 우리 사주는 모든 중화예요. 중화. 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럼 재물이 많을 때 뭐냐? 이게 많으면 남에게 보시라는 거예요. 보시. 불교에 말하면 보시. 그죠? 보시. 보시를 해주고 요즘 안 그래도 텔레비전 갖고 보면 저거 받는 거 많죠? 봉사에? 그거 받는 거 많은데 이런 보시를 많이 하면 재물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어중에 있다 해서 내가 공짜 갖고 있는 건 있다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아까 건강하고 재물하고는 극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을 잘 맞춰가면서 내가 재물이 너무 취했다 망했다 그동안 많이 모았다 그러면 죽기 전에 어느 정도 좀 너민들 보시도 하고 도와주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명을 아까 이 명을 갖다가 제대로 제 천명을 유지하고 살다 가는 겁니다. 뭐 명 같은 경우는 뭐 건강하게 살아야죠. 병원에 한 10년 5년 누워있다고 죽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편관은 이렇고 정관은 뭐냐? 이런 것들이 정관은 주로 행정 쪽, 행정 쪽인데 행정 쪽이고 저 정치가들이 정관이 잘 되는 말입니다. 정치가 그다음 관료 그죠? 관료가 있습니다. 그래 아까 말했지만 이런 것들 정관은 여자가 볼 때는 남편입니다. 남편. 편관도 남편이에요. 그렇지만 정관은 이런 것대로 발을 정자 본 남편이고 여기는 편 외간 남자. 예?
외간 남자.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외간 남자. 됐죠? 그러면 그 다음 됐던. 그 다음 편인. 편인은 뭐냐? 이런 것들로 편인이나 인수는 주로 육신에서는 악취람주는 뭐죠? 뭐란 어머니. 뭐입니다, 엄마고, 이거는 이제, 저 할 때는 정식 엄마는 인수고, 이거는 계모입니다, 계모. 통상 그렇게 분류합니다. 이거는 100% 그 맞는 건 아니지만은, 통상 그렇게 분류합니다. 인수가 뭐고, 편인은 계모가 됩니다. 그리고 인수도, 이게 잘 발달하면 여기는 이제 의사, 그죠? 의사계통. 그 종교인, 예술 뭐 있죠, 그죠?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이게 잘 발달한 사람, 학자, 뭐 이렇게, 그렇게, 이거.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편인은 좀 여기서 좀 빼딱 나간 거죠, 그죠? 편인이 또 대신에, 이 편인은 뭐냐, 또, 성격상으로는, 편인이 강하고 잘 아는 사람은 좀 인생한 편이에요, 인생. 편인이 사람은 상당히 인생한 편입니다. 그런 걸 기본적으로 내가 오늘 설명인데, 오늘 중요한 거는 비견, 식신, 편재, 편관, 편인은 나와 동일 음양이다. 그리고 안에 있는 겁재, 상관, 정재, 정관, 인수는 나와 음양이 다른 어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상세히 다 설명하는 게 제 책으로 보면 158페이지, 238페이지, 그 80페이지가 이거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80페이지가. 그 이걸 다 그때마다 뭐 어떻다 하는 걸 그냥 설명했는데 기본 원리 이것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사전을 보더라도 이때 뭐 듣다. 내가 이걸 응용할 때 내가 저거 한데 내가 예를 들어 뭡니까? 비견이 비견 저기 강하다. 안 그러면 상관이 강하다. 편제가 강하다. 이럴 때 그걸 해주는 것이 정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를 하나 들면 연월일시잖아, 그죠? 연월일시에 딱 있는데 연월일시가 딱 있는데 제가 그래서 월이 가장 격을 구성하는 게 월지입니다. 월지. 이게 격입니다. 격. 이게 격이 되는데 여기서 격이 나오는데 여기도 장간을 다 봐합니다. 지장간. 장간에 있는 지지의 숨은 천간이죠. 이걸 다 확인하고 그래서 격을 정하는데 격은 사실 제가 공부를 하고 저 사주를 보니까 격은 시세보다 좀 약합니다. 세력. 그 세력이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조후. 내 몸이 차냐 뜨겁냐, 뜨거운 기운이 있느냐 찬 기운이 있느냐, 그거 치우쳐도 안 좋아요. 그게 명하고도 많이 좌우됩니다. 그 다음 세력은 뭐 기세라고 하죠. 기세, 그죠? 기세론, 기세. 그 다음 격구. 이랬는데 격구는 사실 좀 약간 어긋나도 일시적 어긋나도 그게 감정 어떤 오는 게 아니고 조와 맞으면 무조건 그 다음 기세에 따라서 운세가 정해집니다. 기세. 내가 예를 들어 2024년 갑진년에 목이 강하잖아, 그죠? 그죠? 목이 진토에 있는 물에 뿌리를 받고 강하게 목이 활동하잖아요. 그 내 운세에 갑이 좋은 운이다. 그러면 갑이 좋은 원래는 길한 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세가 상당합니다. 기세에는 가장 연운이에요. 연운. 예? 연운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1년의 제강이라 하여서. 됐죠? 그래서 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여기에 뭐 창기운에 나왔다. 그러면 창기운을 저걸 해야죠. 그죠? 해야 되고, 창기운을 중화해주는 뜨거운 기운이 와야죠. 그죠? 뜨거운 기운. 그런 식으로
모든 걸 해야죠. 그래서 운세가 중요한 게 그거고, 그 한 해 운이 내인데 어떤 기운이, 내 사주가 어떤 기운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 원래 1년 신수가 어떻다 하는 걸 그 연간 운세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딱 말씀드릴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웅은 우리가 웅은 있잖아, 웅, 그죠? 웅은 이거 뭐냐, 우리 팔자는 절기에 따르면 절기. 2024년 음력 1월 1일에 해도 바로 용대가 되는 게 아니라 절기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절기에 따라서 이게 오는 겁니다. 절기에 따라 절기죠. 딱딱딱 끊어지는 이 하나의 기운, 이 절기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네? 그럼 입춘이 2월 4일 아닙니까? 그러면 2월 4일 되기 전에는 음력 설이 됐다 하더라도 아니고, 그리고 음력 설이 되기 전이라도 절기가 되면 자동 그 운세가 바뀝니다. 그럼 예를 들어 원래 일을 하자. 원래 보니까 2월 4일이 입춘이에요. 입춘. 예? 입춘인데, 입춘이다. 그럼 이날부터 입춘이고, 시간으로 따지면 2월 5일부터 아마 그 만세력에는 2월 5일부터 이게 되어 있더라고. 2월 5일부터 진, 용띠. 태어난 사람은 용띠가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는 뭐냐? 이날이 음력으로 몇일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음력으로 2월 10일이 2024년 음력 1월 1일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날은 음력으로 2024년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2월 5일 태어난 사람은 용띠입니다, 용띠.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 모르고 있다가 2024년 1월 되고, 이날은 인제 용띠구나 하고, 이때는 용띠를 알고 맨날 그 토끼대로 알고 사는 거예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나 요즘 웬만한 분들은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나마 이제 철학관에 운보러 가면 딱 쳐보면 딱 때리면 만세력 때리면 딱 나와요. 그러면 당신은 토끼띠가 용띠다. 왜? 2024년 1월 1일이 안 됐는데도 여태 태어났기 때문에 2월 5일에서 뭐 한 9일까지, 그죠? 이 사람이 용띠가 돼, 용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원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옛날에 사주를 봐줬는데, 자기 보고 내가 당신은 그 쥐띠다 했더니, 이거 내 엄마 소띠다 이거야, 소띠. 쥐띠가 소띠다 이거야, 소띠. 왜? 나는 음력 1월 지나서 났기 때문에 나는 뭐 소띠다 이거야. 근데 음력 1월 지나도 이 절기가 안 지나면 띠가 안 바뀝니다. 요거는 띠가 일찍 온 거죠, 오늘은, 그죠? 이게 금년에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굉장히 만세력 한번 쳐보세요. 만세력 쳐보시면 그거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1개월 전으로, 이 모든 겁니다. 이춘, 경칩이죠, 그죠? 1개월 전이에요. 여기 거의 1개월. 경칩, 다음은 청명이죠, 그죠? 청명. 다음은 없나? 그 다음에 바로 입하가 되는 거예요. 여름도 가고, 이 망종. 여름 되면 그 다음 망조이죠, 그죠? 소서. 그 다음은 뭐야? 망종, 소서. 그 다음 입추죠, 그죠? 입추. 예? 그 다음 입추 다음에는 백로. 그 다음 한로. 그 다음 입동. 예? 대설. 소설 지나서 대설. 소환이 됩니다, 소환. 대설 소환, 대한 소환. 예?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래서 한 해가 끝납니다. 한 해 끝나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입춘, 청명, 경칩, 청명, 입하, 망종소서, 입추,
백로, 항로, 입동, 대설, 소환 이런 게. 그 어느 게 이제 이때 지나야 이게 이제 1월 그 내 나이가 되고 이때 또 요 나이 지나야 이 월에 태어난 그 월간지가 정해지는 겁니다. 월간지. 그 요때 지나야 월간지 이런 식으로 전부 1개월 차입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의 뭐 간단하게 요 정도만 하고 그 다음 주에는 특히 이제 궁합 내가 요즘 궁합 그 사주 관련해서 그리고 궁합 인연 맞추는 거에 관련해서 다음 주에 간단하게 내가 한번 그 공부 계시를 하던 형태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이 하는 게 뭐 굳이 금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제가 이런 공부하고 배우고 했는 건데 더 늦기 전에 다른 거 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해서 더 늦기 전에 이래서 그 결혼 생활에 실패했거나 또 혹시나 처음 만나서 처음 초혼에 상대를 만나는데 어려움 그거나 실패해갖고 일생을 또 왔다 갔다 하는 어렵게 생리사별하는 분들이 가능하면 지역케 하기 위해서 그냥 재능기 형태로 하는 거고 근본은 돈은 아닙니다. 돈은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할 때는 그 최소한의 제가 하는 노력만큼의 조금은 이제 사주벌 정도 그 정도 그 금전만 두 분이 받고 끝까지 그 남녀를 맞는 사람을 끝까지 맞춰주려고 합니다. 딱 1회 한 번만 그 기본 회비만 내시면 요즘 어디 가서 요즘 사주 한 번 봐도 5만 원입니다. 5만 원. 예? 결혼 정보에서 가면 몇백만 원 합니다. 몇백만 원. 결혼 정보. 예? 결혼 정보회사 맞춰놓고 가면 몇백만 원 하는데 여기다 뭐 학력, 예? 학력, 직업, 뭐 나이, 재물, 재산,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게 참고로 그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해야지. 학력 좋고 직업 좋고 나이 뭐 적당하고 재산 돈 많다고 해서 부부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연예인들이 왜 헤집니까? 왜 헤집니까? 연예인들이 돈이 없어서 헤집니까? 물론 돈 관계도 많아요. 성격 경제고 그 주로 이제 뭐라 하는 성격 차이다 이래 하잖아요. 성격 차이.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경제적인 문제가 많긴 많아요. 뭐 서로 많이 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다 보면 한 사람 이용해가 그 돈 갖고 뭐 사업하다 왕래 먹고 떨어먹고 그러다 보면 살다 보니까 성격 차이 나고 넘인데는 쪽팔리니까 이제 성격 차이 난다 하는 거죠. 제대로 말하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그걸 다음 강의 시간에 좀 상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그저 하니까 지금 그 시청하는 걸 보니까 그 시청률이 상당히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 계속 따라오신 분들이 좀 적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일주일에 1회만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또